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협의회 유경란 회장입니다. 영상활동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비드-19 남북의 대화 정체 등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협의회는 2032 올림픽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추진 등 여러 분야와 단계로 사업을 힘차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이해와 공감이 형성되고 이어 평화 공동체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활동을 통해 미 중서부의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일 기반의 한몫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 한반도 평화 통일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으로 규정된 범국민적 통일기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건의 활동을 펼치며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대통령의 위촉을 받아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1일 출범해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는 19기 자문위원은 총 19,000여 명이며 이 중 3,600명은 해외 124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문위원 중 여성 자문위원은 6,397명, 만 45세 이하 청년 자문위원은 4,777명이 위촉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8기 대비 10% 높아진 수치입니다. 19기 민주평통은 성별, 세대별 균형을 이루고 통일 미래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여성과 청년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감으로써 평화 통일 활동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기 민주평통의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국민참여 공모제를 도입해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했다는 것인데요. 자문위원 후보자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내 1,600명과 해외 300명, 총 1,900명의 자문위원이 최종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개성공단 기업인, 연예인,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과 재외동포가 19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는 유경란 회장을 중심으로 116명의 자문위원, 20여 명의 임원단, 그리고 7개 분과위와 미 중서부 13개 주의 지역 분회로 구성되어 동포들의 한반도 평화통일 의식을 구축하기 위해 각자 맡은 본분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곳곳에 계신 116명의 자문위원들은 지난 임기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큽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떠나왔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마음과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기획홍보분과는 21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평화 통일에 대한 열의로 기획사업 제안 및 주관, 통일 역량 강화 프로젝트 운영 등을 주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10일 19기 출범식을 비롯해 올해 1월 11일 자문위원 평화통일 워크숍, 6월 4일 평화통일 정책 가정학습 및 퀴즈 행사 등을 성공리에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카고에서 걷는 서울 평양 200km 평화 릴레이 행사의 준비를 마치고 시행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면 모임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회문화교육분과에서는 7월 31일, 8월 21일, 9월 15일, 9월 22일 총 4차례의 화상 모임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7명의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분과 활동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10월 4일 이북 도민회와 향후회가 주최로 실시한 세터민, 이북 실향민들과 함께하는 추석 한가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는 달리 특별히 남성위원 4명을 영입하여 총 13명의 여성위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에는 통일노래 개사 온라인 경연대회를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팀이 응모하였으며 열띤 호응과 관심 속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전미주 결승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평화통일의 염원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통일정책분과는 평화통일에 대한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일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며 평화통일정책과 그에 관련한 국제정세 정보를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출범식에서 참석위원들과 동포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정책 및 민주평통의 사업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에 대면 분과 모임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각 위원들의 정책 자문을 받아 사무처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분과는 한인 2세 및 젊은 세대의 평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일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 정책 변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제안 및 주관하는 분과로 시카고 지역 고등학생의 온라인 통일 골든벨 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위원들이 제작한 브이로그 2작품이 미주 공모전에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는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화통일 정책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대 활동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정책을 일리노이 주정부와 시카고 시의회 및 지역사회 단체에 알리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공공외교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출범식에서 분과위원들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신년 할애식과 3월 분과위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중단된 후에는 2달에 한 번 화상회의를 통하여 활동을 계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각 단체와 협력하여 동포들과 현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시카고 한인회와 협력하여 지난 6개월 동안 2020년 인구조사 협조에 나섰으며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시카고 근교 병원 의료인들에게 마스크 배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노숙자들에게 손뜨개질로 직접 만든 모자, 세정제, 식사 등을 제공하는 데 협조했으며 정세현 수석 부의장 평화 통일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 정책 자문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제19기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6시 시카고 근교 도시 놀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힘차게 출발했던 출범식입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에서 온 정세현 평통 수석 부의장과 시카고 평통 전 현직 임원진, 19기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유경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카고 동포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민주평통이 되도록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출범식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여러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시카고 협의회 임원들은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밝았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한방눈이 내리는 가운데 자문위원 평화통일 워크숍과 신년 할애식이 글렌뷰 시티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건 등 멀리 타주에서 온 자문위원들을 포함해 여성분과위원회, 차세대 분과위원회 등 분과별로 모두 57명의 자문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평화통일을 위한 현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19기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의 향후 사업 계획을 밝히고 보다 발전적인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미주 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포사회 홍보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석희 민주평통사무처 위원지원국장이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프로세스 그리고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랐던 2020년 새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국 한국에 전파돼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문위원들의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성을 모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64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모아진 성금 7,175달러를 적십자사를 통해 모국에 송금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단결하는 한민족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듯이 미주 전역에도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곳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었죠.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돕기 위해 시카고 한인회에 1,100달러를 기부하고 마스크와 방역 푸드 바스켓을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대면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민주평통 시카고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 대상 온라인 문예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림 32점과 글 26점이 출품되었는데요. 7월 26일에 열린 온라인 시상식에는 입상자 6명의 가족과 이를 축하하기 위해 김영석 총영사, 유경란 회장, 심사위원, 임원진, 준비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실시간 진행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카고 협의회 내 자문위원을 포함 약 60명이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경란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청소년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모습에 고무되었다며 공모작에 성의를 다해 응모한 모든 청소년과 참여를 지원해준 가족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참가한 작품 모두가 위너라고 격려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오봉환 전 조지타운 대학 한국학 교수이자 자문위원은 시, 소설, 판타지 등 창의적으로 표현된 작품은 한반도의 현실과 문제를 훌륭히 이해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심사평을 전했습니다. 6명의 입상자 중 베노아 학생은 시카고 대표로 미주 본선에 진출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글짓기로 500달러의 상금이 걸린 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한 배준희 학생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Being a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born in St. Louis, Missouri, I didn't learn about the effects of the Korean War in school. However, through this essay contest, I had a chance to research to further understand how we can build the road to reunification. While I was researching for my essay, I had more conversations with my mom, who came to America when she was my age, and we discussed about Korea's current situation. Through the conversations, I cam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having dialogue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educating oneself. I hope that this contest will continue to give younger generations the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Korea and its influence on the world. Thank you once again.
통일노래 개사 온라인 경연대회가 동포들을 대상으로 있었는데요. 모두 15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한마음으로 노래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조국 바라보면서 반드시 통일 이루고 너는 신나게 달릴 거야. 목포에서 서울 평양 찍고 안동간 드라이브도 좋아. 고속 열차도 좋아. 아무려 못해 그냥 가보는 거야. 북한산의 어머니 금강산의 아버지 자꾸만 생각나네요. 하나가 되어서 만나고 싶어요. 통일된 한반도에서 We are together. 우리는 하나.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함께면 할 수 있어. 시카고 협의회 대상작인 응사미는 미주 결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달려가자.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통일의 여명을 찾아서 으쌰라 으쌰. 꿈나무들의 통일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분과 자문위원들이 만든 브이로그를 보시죠. 일상 속에서도 평화 통일 활동을 하는 자문위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남북 공동 올림픽 객체의 희망을 담아 만든 이 마스크와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만들어 이곳 현지인에게 배포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서 잘 쓰도록 하고요.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컬러풀한 거네. 민주평통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매일 모여서 떠들기도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와, 저렇게 많은 사고 있고 앞으로 또 계획하는 거야? 대단하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보람된 일인데.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나도 당신 그런 뜻깊은 평통일에 자꾸 격려해줄게. 시카고 민주평통에는 초등생,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에 질세라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통일의 대열에 앞장서겠다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지식을 선보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온라인 골든벨 미주 결선 행사가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평화통일 골든벨. 비록 아쉽게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시카고를 대표해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정수빈, 양희란 학생.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하네요. 내년을 기약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대면 활동을 못하고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5월, 우리 자문위원들은 가정으로 배달된 학습지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모두 100문제의 통일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만점을 비롯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문위원들에게는 상품권이 전달되었습니다. 2020년 8월 8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카고 협의회와 사무처와의 화상회의 모습입니다. 시카고 협의회와 민주평통 사무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평통의 사업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시카고의 여러 활동 중 평화 공공외교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월 22일 뉴욕 라구아디아 플라자 호텔에서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가 주관한
대미 평화 공공 외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협의회에서는 유경란 회장과 김성민 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미주 지역회의와 협의회의 임원들 50여 명이 참석한 이 워크숍에서 홍석인 주미대사관 공공외교공사가 대미 공공외교의 추진 방향과 민주평통이 할 수 있는 통일 공공외교 사업에 관하여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가 미주 동포사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나누었습니다. 민주평통 미주 20개 협의회의 회장들과 간사들, 그리고 공공외교 담당자들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등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는 또한 마스크 기부 행사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공공외교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3월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시카고에 무섭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리라 생각하고 설마 미주까지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미처 방호복이나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아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료인의 고충이 매우 컸다고 전해졌는데요. 특별히 쿡카운티는 미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카고 협의회는 스웨디시 병원, 루테란 병원, 글렌브룩 병원,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한국산 마스크를 지난 5월에 각각 500장씩 한인회와 협력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마스크를 받은 외국 의료인들은 숨쉬기도 편하고 최고의 마스크라며 칭송이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진 방역으로 전 세계에 귀감이 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민주평통 미시간 분회는 2019년 12월 14일 미시간 한인문화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시간 지역 동포들, 현지 언론인들, 학생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망을 나누었습니다. 신명숙 분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9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카고에서는 유경란 회장, 홍승희 수석 부회장, 박란실 부회장 등이 격려차 참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시간 지역 분회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널리 퍼지자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기도 했는데요. 미주 중서부의 모범적인 미시간 분회 화이팅입니다. 또 우리 시카고 협의회는 지난 10월 26일 2020년 미 대선과 한반도 전망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연을 주관했습니다. 이는 평통과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한인동포 2세 등 영어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박한식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남북관계 등에 관해 강연을 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된 이날 온라인 강연에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300명 이상의 한인 2세들과 영어권 미국인들이 시청을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카고 협의회는 한인 동포 2세들과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영어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하고 공공 외교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서울 시간으로 10월 29일 오전 9시에 제19기 미주지역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9기 미주지역회의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국내 초청 방식이 아닌 온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서울에 행사본부를 설치한 후 미주 현지의 거점에 집합한 미주 각 지역 협의회 및 지회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9기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는 놀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을 거점으로 26명의 자문위원들이 집합하여 화상으로 회의를 하였고 5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특별히 미네소타와 미시간 등 미 중서부 내 다른 주에서 화상회의 참석차 일리노이에 온 자문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제19기 미주 지역회의는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노덕한 미주 부의장이 대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기조연설, 이승환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업무보고, 미주지역회의 업무보고, 통일부 정책 설명, 외교부 정책 설명, 미주 자문회의 정책 건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미주 지역회의에 앞서 시카고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평화통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관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미주 지역회의는 시카고 협의회를 포함한 미주 각 지역 협의회 및 지회의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미동포 사회의 공공외교와 평화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후 활동 방향을 도출하는 계기로도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 이번 순서는 6.25 한국전쟁 한 줄밖에 배우지 못했다는 우리 2세들을 위해 한국의 역사를 알기 쉽게 지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당군이 기원전 2333년 세웠습니다. 본래 국호는 조선이지만 14세기 세워진 이씨조선과의 구분을 위해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삼국시대인데요. 기원전 1세기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세워지면서부터 7세기에 신라에 의해 통일되기까지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삼국시대 전반은 고구려와 백제가 주도했으나 진흥왕 이후 국력이 막강해진 신라가 삼국시대 후기를 주도했고 최종적으로 삼국 통일을 이루며 이후 통일신라 시대를 열게 됩니다. 발해는 우리가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시기로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를 계승하여 대조영이 건국한 국가입니다. 이후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에 걸쳐 228년간 존속했습니다. 고려는 918년 왕건이 설립한 이후 1392년 이성계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474년간 존속하며 한반도 대부분을 지배하였던 국가입니다. 왕권이 강화되었고 청자와 불교 문화가 융성하였던 시기입니다. 이성계가 세운 518년 역사의 조선은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고 4대 왕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유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1919년부터 36년간 지속된 일제강점기는 우리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방되었으나 이후 일본과 단교하고 양국 관계는 오랜 기간 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3.1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선거를 통해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습니다. 분단으로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지만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며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된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통일은 상방이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And that's what gets the process of reconciling these two, this country. President Moon going into the biggest stadium in the world with 150,000 North Koreans. It was the average normal North Korean listening to President Moon.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And according to Kim Jong-un, President Moon was able to say whatever he wanted, to speak his mind.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It shows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Seoul, Moon Jae-in, the South Koreans, they're not their enemy. They're their countrymen. They're their brothers and sisters that they're estranged from.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And he talked about how the Korean people could reconcile, how they didn't have to be enemies anymore.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A unified Korea without borders. The potential of that Korea has already caught the attention of prominent American investor Jim Rogers. North and South Korea are coming together. They're going to open up. It's going to be one peninsula again. It's going to be the single most exciting country in the world for the next 10 or 20 years. Well, no, I'm trying to get more and more involved with Korea because I know it's going to be very exciting. I'm looking for investments that will benefit from the future opening of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Korea. So if you have any, please don't tell. Tell me, and then we'll buy it, and then we'll tell. Peace on the peninsula is the way to prosperity for both Koreas. In my opinion, a reflected reconciliation process at eye level is a very important point. I think a final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definitely contribute not only to world peace but global peace. We have to develop trust with one another. We have to have Track 1.5 and Track 2 dialogues. We need to have a lot of them. 南北的这个和平交流，最后统一、自主统一。这是中国人非常期待的一件事情，因为南北一旦统一的话，那么这个东边地区的这个和平、安定、发展就都有保证。I certainly believe that hav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greatly benefit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Soft power often exceeds and brings about a more favorable outcome than hard pow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already opened their doors to each other for various exchanges. And we are building momentum, albeit slow and rocky, that could move us towards a new identity. And a new start into the next century as a peaceful, prosperous Korean peninsula. 대한민국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70년 전 멀리 있는 동아시아 한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20살 꽃다운 청년들이 한국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중 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Nick, for your time today. I really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meet with me today. I wanted to just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your experience as a U.S. soldier, fought in Korean War, and a few other questions that I have related to Korea. To start, would you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Well, I'm a young man yet. I worked hard. I went to save Korea. And I don't know why they fight. They should all get together. We divided them. They should never divide it like Vietnam. They divided Vietnam. They divided Berlin in four. They divided Germany in four. That's a taboo because people got relations on both sides. They should unify, go back to the old borders. But how are you going to do that now? Who's going to be the boss over there, the North or the South? How are they going to do it? So how old were you when you fought in Korean War?
20 years old. You were 20 years old. I know, I think for Korean War, you were not drafted. Yes, I was. Oh, you were drafted? Yes. Okay. How long were you in Korea? 18 months. Do you remember the places that you went while you were in? I know I saw the pictures that you were in North Korea. Changnae Annex, Busan, wherever they moved us, we don't know where we were. We were outside the Iron Triangle by Pork Chop Hill, and Old Papasan and Old Baldy, the mountains there. It was North Korea. It was in North Korea. From the pictures, I see that when you were in North Korea, it was cold in the winter. It was very cold. We had to sleep with newspapers on us and under us, and sleep in tents. There was no hot stoves around there. I know. No hot I just showers. cannot imagine. Yeah, because I was born way after. How was your experience like? I mean, I just cannot imagine. Never afraid. Done my job and that's it. And Did I you? never was afraid. That's one thing I could say. Really? Wow. Yeah. As a 20, I mean, I just cannot imagine as a 20, A lot of guys- 20-year-old young man. Well, a lot of guys cry and they want to go home. They got a wife, they got kids. Well, I had 5 brothers in World War II. They all come home. I said, if they could do it, I could do it. But why fight? You know, the North Koreans got red blood like we got, right? We're all brother and sister. You know, people are greedy. Do you remember how long you stayed in North Korea during that 18-month time period? About a month and a half. About a month and a half. Yeah. Was that before? Before and after the war. I was there the night they signed the peace treaty, 10 o'clock, August 23rd, or July 23rd. I think it was July of 1953. Yeah. So you were there in 1953. Yeah, when they signed the peace treaty. It got so quiet. Have you ever visited Korea since you came back No. from Korean War? Have you ever wanted to go visit? They said I could go over there for the Olympics in 2032. 2032 for free? Oh yeah, he can go there for free, right? For free? Yes. But I'll be 100 years old then. Well, you say you have a brother who's I'll be in a 103 years stretcher. old. Yes. I'll be in a So wheelchair. you can make it. You say you have a brother who's 103 years old. I left before the 1988 Korean Olympics. I came here in 1987. It was beautiful. I liked it. You watched it on TV? Yeah, I always watch the Olympics. I like, that's how the whole world should be happy, right? Yes. I was glad North Korea was in the Olympics too. So that shows we could get along. Well, why can't we do it all the time? That's why I got a Korean car. I got a refrigerator, a Samsung. You have Samsung, okay. And I got a Samsung microwave. Wow. And I love them. What do you think that then we should do to end the war and to have 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kay, just keep them moving a little bit at a time. And show them you're friendly and they're friendly, and before you know it, it'll be they'll unify automatically. It's like going out on a date. First you hold hands, then you eat together, and then you dance together. Before you know it, you start marrying together, and it takes time. You know, those are big wounds. I don't think there's that many veterans that are alive. Do you keep in touch with anyone who's still alive that you want to Korea together? Who, my friends? There's a couple of us, but they don't talk much about it. If you could go visit North Korea, would you like to go there someday? Yeah, I'd like to see it. So we'd like to see it, how it changed since you were there. Well, people go to Germany, right? They go to Japan, right? So what's the problem? I just hope the whole world changes and gets peaceful and lovable. We work together and love each other, right? But because of your service and dedication and your friends, I was able to have the life I have here in U.S. and as well as in Korea. So I would like to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Thank you. I thank you.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동포 2세 여성들을 만나보겠습니다. Hello, thanks for coming today. Thanks for meeting with me. My name is Monica Lim. I am one of the members of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for Chicago chapter. And today we wanted to get a perspective on Korean Americans and non-Korean on some of the things related to Korea. Before we start, I would like to ask you guys to go around and introduce yourself briefly. My name is Christy Che, and I'm 37 years old. I've lived in the Chicagoland area my whole life, basically. I am a working professional and a mom of an 8-year-old boy. That's about it. My name is Rachel Kim, and I'm currently a sophomore at Northwestern University studying global health sciences, and I have lived in Chicago for my whole life. My name is Miloš Pavlović. I am originally from Serbia. Came here for college in 2009. And yeah, I've moved around different states, but came to Chicago in 2016, and been living here since then. I'm also a working professional. I'm 30 years old. And yeah, in my free time, I enjoy playing tennis. Hi, I'm Grace Kim. I'm 29. I'm also a working professional, born and raised in Chicago. Went to college in New York and then been back ever since. So yeah, been here pretty much my whole life too. We're all wearing masks because of the COVID-19 coronavirus. How did the coronavirus affected your work or your school? I'll start. I work at a private high school in Lake Forest. We did reopen campus in August, so we've been in person since then. So it's a boarding school of over 400 students, but because of travel restrictions, we have close to 100 who are actually remote. And so lots of different protocols for us, sports and the things that we would usually do are not the same normal. And we have a number of colleagues who are also working remotely. It changed a lot. I personally work in communications, so a lot of communications had to go out. Yeah, for me personally, I work for an insurance broker in Schaumburg, and I work in a corporate finance division. Company, they're very socially responsible. They instructed us to start working at home, and they started helping us and providing us as much equipment as we need to. It's been a different experience, definitely, but an experience that I will, that I've learned from. We've all had to adapt, since this pandemic started. Yeah, so for me, I'm a student at a university, and so they sent us home. We've been doing online schooling, and they did open up for fall quarter this year, but then they canceled the freshmen and sophomores from coming back to campus, and so now all the freshmen and sophomores are at home, and we're all doing Zoom. That has been the hardest thing for me, and that has been pretty hard for everyone, yeah. I had been a home-based worker for 3 or 4 years prior to the whole pandemic starting. But the hardest part for me was having my son home because he's an 8-year-old and he's in 2nd grade. He was in 1st grade when we first started the remote learning from home. It's hard for him to sit still anyway, but having to sit still in front of a screen is just that much harder. And I think most parents will kind of agree with me that it's just not the same experience. They don't get the social interaction, they don't get the physical gross motor exercise and things like that. So that, I would say, has been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whole thing for me. Yeah, I agree. I think it was hardest on the little kids. So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that I had, what did you guys think about how Korea was responding to coronavirus when it first started? Now I know they're at phase 2.5, so they're kind of at a stage when we were in March, but they're loosening it a little bit more. Bu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Yeah, I would say I was sort of, as a Korean American, I was proud to see that, South Korea was mentioned so often by the news media about how well their response to the virus and the pandemic has been. I think they had sort of an upper hand because I think in a lot of Asian countries, East Asian countries, the culture of wearing masks has been prevalent for quite a few years now. So for them, it was kind of like second nature. Oh, there's this virus going around, let's all wear masks. And it was like a quick thing for them to put in place. I think their testing strategy was a lot better than what we had, especially early on. And I think it was just more of people were understood the seriousness of it a little bit quicker than we kind of took it on, I think, here in the States. And so with that, I think maybe they had an upper hand of, oh, they understood that this is serious, we do need to social distance, we need to wear our masks, things like that. A successful country is not just based on the economic factors and the industrial factors, but also looking at the current trend today, like how successful a country is in dealing with viruses and infectious diseases and cases like these. And I believe that Korea has been doing such a stunning and a stellar job with handling COVID-19. They haven't been doing anything like hoarding materials to themselves. So I believe that like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itizens of Korea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really become a role model for other countries to look up to. I seriously wasn't surprised by the response Korea has had. I wasn't, before I met Grace, the last year or so, I didn't know much about like Korean culture. But now that I do, I understand that, that Korea has one of the best literacy rates, in the whole world, like 99%. And they have like the best internet connection around the world. I think the whole country is pretty much connected to the internet. I think that also helps in educating their citizens, and like you said, like the previous exposure they've had to like different viruses. But the fact that they're very educated and that they put a lot of emphasis on educating their citizens. It wasn't. A lot of countries say, "Oh my God, Korea! It's such a surprise." I don't think it's a surprise. I think it's just like they were able to, use that knowledge to, help their citizens and also get back to normal faster than many other countries, and that's why everybody's using them as a legitimate and proud model. I think a lot of Western countries where individualism is the primary culture, the idea of doing something for the collective good is, I think, not as prevalent versus, countries where collectivism is a little bit more stronger. So, if you're doing something, it's because it's for the good of a lot of people versus just yourself, which explains like, hoarding versus like just wearing the mask. Was it the governor of Maryland, I think? There was such a lack of PPE in the United States that I'm pretty sure it's the governor of Maryland, his wife, who's Korean, like contacted, people she knew in Korea, and so they were able to get equipment because of that relationship. And, he talked about that, and I thought that was also really significant. Okay, so I want to ask this question to Milos, because I think all of us, except Milos, been to probably Korea. Now that you're learning more about Korean and Korean culture, would you like to go visit Korea? And if so, where would you like to go? Oh, definitely. I mean, I would love to. I didn't know much about Korea, pretty much until the last year and a half. And I'm glad that I educated myself because, it has taught me some, intricacies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the history of Korea as well. So I think when it comes to like standards of democracy, I think Korea is probably like at the pinnacle of it. I would be more than happy to go there and see what else is there, because I think just like learning from the internet is not really gonna help me fully understand the country. I think I would have to experience it by going there, and honestly, I cannot wait. Once this pandemic is over and once it's safe to travel,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going to Korea. Hearing about it and experience is two different things. And hopefully also, I hope you like food. Because Korea is becoming a foodie country, so a lot of people are going there for food. My last question would be, do you think about the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 it's definitely a heavy topic. I'd say, even though I was born here, I grew up by learning that song about your wish being the unification of Korea. I'm sure you guys are familiar with it too. It's almost like it's a ubiquitous like children's song at this point, which is a little bit sad because if you think about Korea used to be one country and we were forced to split, and there are so many hurt feelings and split families and things like that as a result. I think I don't want to rule out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us to reunify just based on things like the economy or because of ideology or anything like that. I think there is definitely room for the Korean people to grow and come together. We are a peoples of a lot of love for one another, but also a lot of inner tension. So I think just playing that out correctly would be huge in being able to reunify. Yeah, so for me, growing up here as a Korean American, I've briefly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Korea and just the spli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 think the term unity means two parties cooperating together to come to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 South Korea has been doing that and has been trying to cooperate and trying to really reach out to North Korea. And I think it's just a matter of like North Korea trying to maybe at least cooperate with South Korea, and if they do, then I think we'll see like a little bit of improvement. But as a Korean American living here, I seriously hope and wish for that, because having Korean parents and grandparents, like, and knowing the suffering and the hurt that the history of Korea has had, I hope for that to happen one day. Yeah. I think, if you can unify, the Koreas, that just tells you, like, hey, like, I think, if we can unify,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war-torn for such a long time, I think there's hope for, like, for everyone else. So, the fact that South Korea is, a lot more economically, literally, advanced than North Korea, it kind of like stands from the point t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South Korea has already taken that like leap. Okay, like we're doing a lot of things, to maybe even like help this process. So right now, I think it's up to North Korea. I think that will, help their citizens, learn more and adapt, to this possible future change. But I also understand that there's a lot of intricacies and a lot of hate and history that would have to be overcome. So I understand that it's just a process that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to unravel, and for people to, kind of like sit on it and to be fine with something like that. Perhaps younger generations are kind of like, because they don't have that familial like attachment, to be like, well, why would we have to sacrifice X, Y, and Z to help this country or these people who I don't necessarily have as much of an attachment to anymore because of the generational gap. And also I think, you think about, as Milos said, like all the intricacies, like what is the government, what is the, how do you integrate people back into, or is it back into society, or is it like, how do you merge those two cultures to make it so that if you have a country that it has such a high literacy rate, and then you bring in people who, we're learn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And then the other thing I think is, as much as it is about North and South Korea, I think it's also abou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ight? North Korea can only do what it's doing because it has China's backing. So as much as sometimes the United States is like, oh, well, we've done our part and you guys,
take care of it. No, like the United States still has to take responsibility for it. And so it really is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o until, and maybe to a certain extent Japan and Russia, but like, you know, in terms of that whole area. So until, you know, can we get to a point where politicians actually work versus just talk? I don't know. But I guess to end on a high note, like from a, you know, from an idealistic perspective, like as you all said, I think there really is a lot of merit that would come from, like, to show the world that there are these two kind of countries that then became united again because of all of the steps that took place to get it to that point. And that I think that would be something historical that like you could maybe not recreate for thousands of years or whatnot. I think it's just a matter of making sure that it's about, at the end of the day, it's about like the people and making sure that that's what they want, and they are gently integrated from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n perspective. So, I mean, I think the South Korean president and was it the parliament the most recently, that they are like going into a direction of humanitarianism and kind of like doing things for people, which I think is a really good step. So if we can get other leadership on board and, you know, kind of have those building blocks, I think that would be, you know, really great to see. Okay, so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really appreciate your taking time today to have a talk with me and to share your opinions and thoughts about Korea. Thank you. 이렇게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당당히 자기 몫을 다하는 우리 한인 동포 2세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들이 있어 이곳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는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평화통일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청년 세대에게 한국의 자긍심을 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인사말을 시카고 협의회 유경란 회장이 대신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 활동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한 활동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카고 협의회의 웹사이트, 페북,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 많은 조언과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